운 좋게 1차는 바로 합격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뭐야, 세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커넥트 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입니다. 여러분 벌써 8월이에요. 8월. 제가 이제 부가세 신고 7월 25일 끝나고 이렇게 상반기가 그렇게 또 떠나가고 이렇게 세무사가 되면 엄청 떼돈 벌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실제는 뭐 돈을 벌기는 버는 것 같아요, 사실. 그치만 모든 사람들한테 1년이 주어졌으면 세무사는 1월부터 7월은 없고 1년이 한 5개월인 느낌? 그래도 저도 제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 좋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된 게 딱 부가세 신고 끝나니까 달력을 보니까 8월이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는 8월은 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달이었었죠. 그게 세무사 2차 시험이 8월에 있지 않나요? 요즘도? 그래서 저도 지금 세무사 된 지 한 5년, 6년 차거든요. 근데 60기 세무사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옛날 생각도 할 겸 뭐 세무사 이제 합격 수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저는 학교 자체가 세무회계 학과였어요. 그래서 워낙 제 주위에 제가 이제 학교 입학할 때부터 주위에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입학 때부터 회계랑 뭐 세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죠. 그치만 되게 학교에서 유난히 똑똑한 친구들은 시험 합격을 빨리 했고 저같이 평범한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졸업반 다가와서 이제 준비하고 공부를 했었죠. 그래서 제가 한 2014년도에 처음 1차 시험을 쳤고 운 좋게 1차는 바로 합격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뭐야, 세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이제 2차 시험을 준비를 했죠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법학 책이 두께가 이만해요. 진짜 이만해요. 그래서 그것도 2권 심지어 이 세법학 책 2권짜리를 보는 순간 동차는 아니구나.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. 난 유예로 갈래. 해서 이제 동차도 대책에 날려버리고 2차 시험 유예 때도 막상 이제 동차 때 조금 놀았어요.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, 사실. 좀 어렸던 것 같기도 하고 2차 시험을 이제 유예 때 하겠지인데 공부를 조금 놓다가 다시 하려는 것도 안 돼요.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 또 사귀게 돼. 그러면서 다시 또 2차를 대차게 날려버리죠. 그리고 이제 3차. 또 신기하게 1차는 붙어요. 그러고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 또 하면 안 될 일을 했죠. 연애를 했죠. 이거를 엄마가 보면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서 또 2차 시험을 잘 못 보게 됩니다. 그렇게 이제 말로만 수험생인 것처럼 막 지내다가 2017년도 초쯤에 저희 아버지가 크게 아프셨어요. 그러면서 저의 이 망나니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좀 너무 철없던 그 생활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진짜 나중에 좀 혹시 모르니까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공부를 해서 이번엔 꼭 붙어야지 라고 했던 게 2017년도. 그때부터 정말 진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2017년도는 저 혼자 공부했어요. 혼자. 독서실도 안 가고 그냥 관련된 뭐 책이나 모의고사 문제지만 사와서 따로 집에서 혼자 하고 그러면서 패턴도 살짝 엉망됐지만 누구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혼자 갇혀서 공부만 했었죠. 이 골방에서. 그렇지만 그때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. 근데 그때는 공부 안 하고 떨어졌을 때랑 공부하고 떨어졌을 때 그 탈락의 아픔이 너무 다른 거 아시죠? 분명히 아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때 한 이틀 좀 과장해서 3일 식은 전폐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내가 뭐가 문제가 됐지? 뭐가 잘못됐을까? 부터 보니까 아예 모든 환경을 싹 바꿨어요. 그냥 혼자 했던 것부터 잘못일 거라는 생각에 모든 걸 다 바꿔서 엄마한테 진짜 한 번만 더 시험 보겠다고 싹싹 빌고 지금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서 사는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지 않고 독서실을 우리경영 아카데미라고 독서실도 끊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공부가 좀 안 되면 그 아래 몇백 명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자습실에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매일 집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18년도 때에 제 55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었죠.
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패도 많이 했었고 합격을 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좀 빨리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혼자서 제가 공부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.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던 적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사람이 너무 편안해지면 늘어져요.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합리화, 내 합리화. 이 정도면 뭐 좀 공부했다고 치고 막 스탑워치도 키고 이제 살짝 잠들었는데 이 정도는 잔 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순공부 시간을 늘리고 막 본인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.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공부를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예 환경을 바꿨던 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환경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보면서 자극도 받고 어느 정도 격려도 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저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나 말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나는 떨어졌지만 내 옆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붙고 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자극도 받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좋았던 게 환경을 바꾸는 거. 그래서 학원도 등록하고 독서실도 가고 자습실도 가고 집에서 해서 바로 나오고 일어나면 무조건 나왔어요. 그냥 나와서 공부했어요. 공부가 요즘 안 되면 그 당시엔 없었는데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되게 합격숙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다회독 해라라고 말했잖아요. 저 그거 그냥 따라했어요. 근데 그 다회독의 패턴을 저는 시험 전날 그 하루를 위한 다회독의 계획을 짰거든요. 그게 10개월로 해서 어떻게 짠 거냐면 4개월에 1회독, 3개월에 1회독, 2개월에 1회독, 1개월에 1회독 이렇게 4회독을 거치면 시험 전날 그 하루에 모든 과목 1회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개월을 잡아서 4개월, 3개월, 2개월, 1개월 그 하루 이렇게 해서 5회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1교시, 2교시, 3교시, 4교시 뭐 시험이 있잖아요. 그 교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고 마지막 그 저녁 타임에는 오늘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오답풀이라든지 조금 내가 이 개념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갔었습니다. 회독수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던 것도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. 여러분도 분명히 착각하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건 정말이라 생각해요. 저도 이제 그때 막 대충 문제 보고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맞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써라 라고 했을 때 못 써요. 1차는 통해요. 1차는 그 객관식이니까 얼추 이런 단어를 본 것 같아 찍고 나오면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2차 시험은 정말 그 개념을 알아야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책을 덮어서 키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거지만 그렇게 설명이라든지 뭐 어떤 키포인트 단어라든지 그런 개념 자체 쓰지 못한다면 그런 건 아는 것이 아니다. 그렇게 되면 2차 시험장 가면 냉해요. 추워요. 8월인데도 추워요. 왜냐? 너무 떨리고 손에 땀도 줄줄 나는데 그냥 문제지에 줄글 한 2-3개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쓰시오예요. 그때 이 하얀 종이에 제가 그걸 쓰고 내려가야 되잖아요. 그때 그 개념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. 제가 17년도에 떨어졌을 때. 다시 개념 강의부터 천천히 듣고 강의도 2배속으로 들었던 걸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가장 빨라야 뭐 1.4배속 정도? 그래서 뭐 인강 여러분 봐시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강의를 풀로 듣더라도 공유도 하지 마시고 강의 공유하지 마시고 들었던 거 또 들더라도 절대 2배속으로 강의 듣지 말고 아는 게 아니니 꼭 정리를 하시고 오답노트 하시고 그게 이제 제 합격할 수 있었던 힘의 세 번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사실 뭐 14년도부터 공부를 해서 18년도 뭐 4-5년 동안 공부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앞에 1-2년 그러니까 16년도까지는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. 왜냐?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막 엄청 여유로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자람 없이 컸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당연히 떨어져도 부모님한테 한번 혼나고 말고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던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프면서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맞은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정말 내가 철이 없었구나. 주위 보니까 제 앞가림하면서 사는 제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각자 열심히 살고. 제가 너무 철없이 지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정말 진짜 합격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.
그리고 이거 아니면 세상에 내가 이렇게 20대 때 도전했던 게 이건데 이것마저 합격하지 못하면 전 세상에 나가서 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? 그래서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다회독을 해라, 환경을 바꿔라, 뭐 아무리 이런 말 해도 정말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합격한 지 좀 되긴 했지만 60회 세무사 2차 시험 수험생분들이랑 이제 앞으로 세무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무사가 되면은 너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이 직업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좀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. 사실 이제 이 세무사란 직업이 웬만한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요. 웬만한 다른 다양한 직업들과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직업마다 고충을 좀 듣긴 하는데 세무사도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. 사람을 상대하고 돈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뭐 우는 날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상에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무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리고 세무사는 회계사 되면 뭐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옛날보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의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워라밸도 챙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꼭 세무사 회계사 뭐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화이팅! 그래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. 이제 다음에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다음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